폴란드에서 개최된 나토 다국적 연합훈련에서 다름 아닌 대한민국의 K2 전차가 주인공이 되어 유럽 군사 관계자들의 이목을 한몸에 받았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나토군 장비의 능력을 테스트하기 위한 지옥행군 테스트에서 나토 전차 중 K2만이 모든 코스를 통과하며 그 뛰어난 성능을 인정받았다고 하는데요. 자세한 소식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명 드래곤 24로 명명된 이번 훈련은 폴란드군을 주축으로 미국, 프랑스, 영국, 독일, 스페인 등 9개국의 2만 명 병력과 3,500대의 장비가 동원된 냉전 이래 최대 규모의 훈련이었는데요. 폴란드에서는 개최국인 만큼 2,000여 대의 장비를 동원하여 지난 몇 년 사이 크게 강화된 폴란드군의 위용을 선보였습니다. 덕분에 미국, 독일, 영국, 프랑스 등 나토의 3.5세대 주력 전차차들이 모두 한자리에 모이는 진귀한 풍경을 볼 수 있었는데요. 물론 대한민국에서 도입한 K2 전차 역시 이번 훈련에 참여해 그 위용을 드러냈습니다. 폴란드의 집결한 나토군은 러시아의 도발에 대응할 수 있도록 병력을 이동하고 강을 도하하는 등 각종 기동 훈련을 실시했습니다. 폴란드의 대표 군사매체 디펜스24에서 레오파르트2, M1 에이브람스 전차와 각종 장갑차들이 도하 장비에 실려 비스와강을 건너는 도하 훈련 영상을 공개했죠. 그런데 이번 훈련을 위해 동원된 K2 전차의 영상을 본 한 폴란드 네티즌이 트집을 잡고 나섰습니다. 전시용 전차, 이것이 우리의 군대다. 훈련에 참가하는 모습이 공개된 다른 전차들과 다르게 K2 전차만은 도하 장면이 공개되지 않고 전시된 모습만이 공개되어 한국에 그 많은 돈을 주고 전차를 산 게 보기 좋으라고 전시하기 위한 거였냐고 비꼬는 댓글이었는데요. 그런데 해당 댓글에 디펜스24 관계자가 직접 댓글을 달고 반박하고 나섰습니다. 언론과 관람객을 위한 전시였고 주행은 물론이고 훈련도 함께 진행했습니다. K2 역시 정상적으로 훈련에 참가했다는 것이었는데요. 그러자 해당 네티즌은 믿지 못하겠다는 듯 그렇다면 그 테스트는 어디서 진행됐나요? 라고 반문했고 관계자는 K2 전차는 여기서 강을 직접 건넜으며 곧 보여드리겠습니다 라고 답글을 달았습니다. 즉 도하 장비를 사용해 강을 건넌 다른 나토 전차들과 다르게 K2 전차는 자체적으로 강을 건너며 도하 능력을 선보였다는 것입니다. 이번 도하 훈련이 진행된 폴란드 비스와강은 폴란드에서 가장 길고 폭이 넓은 폴란드의 한강이라고 할 수 있는 강입니다. 하지만 K2 전차는 스노클 장비를 사용해 수심이 4m가 넘는 강도 충분히 도하가 가능하기에 폴란드군은 공병대대에 의존하지 않고 단독으로 K2 전차 도하를 완료하며 그 능력을 선보였다고 하죠. 폴란드군에선 이 같은 단독 도하를 통해 놀랍도록 발전한 폴란드의 군사력을 과시한 것 같은데요. K2 전차가 다른 나토 전차들과의 차이를 보여준 것은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유럽 지역에서 한국 무기 에이전트로 활동하고 있는 모겐센이 이번엔 나토 훈련 참관인으로 참석해 K2 전차의 활약상을 전했는데요. 매우 변덕스러운 지형에서 기동성 시연을 하던 중 언더코스를 통과한 것은 K2뿐이었다고 합니다. 레오파르트2, 챌린저2, M1 에이브람스, 르클레르는 모두 해당 코스에서 실패했습니다. 이번 나토군 기동훈련은 폴란드의 다양한 지형에서 이루어졌고 그 중에선 60도가 넘는 고각 언덕을 넘어가야 하는 코스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코스에서 미국, 독일, 영국, 프랑스에 내로라 하는 전차들이 모두 자력으로 넘어가지 못하고 도중에 멈춰 결국 군한 전차까지 동원에 견인해서 통과해야 했던 반면 K2 전차는 아주 빠른 속도로 언덕을 가뿐히 넘어가며 차원이 다른 기동력을 선보였다고 합니다. K2 전차의 기동력이 얼마나 뛰어난지 이번 훈련을 통해 제대로 검증받게 된 것인데요. 현재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 전차의 생존성에 있어 방호력뿐만 아니라 기동력이 중요하다는 사실이 다시금 부각되고 있습니다. 이제는 동래북으로 전락해버린 레오파르트2는 물론이고 열아우라늄 장갑을 두른 미국의 M1 에이브람스 전차까지 러시아군의 공격에 격파당했다는 소식이 심심치 않게 전해지고 있는데요. 그런데 현재 우크라이나 전차병들이 가장 악평을 남긴 전차는 다름 아닌 영국의 3.5세대 전차 챌린저2였다고 합니다. 우크라이나 전차병들은 그것들은 너무 무거워서 항상 진흙 속에 갇히게 된다라는 말을 남겼는데요. 챌린저2는 최대 70톤이 넘는 무게의 동세대 주력 전차들보다 출력이 떨어지는 1200마력의 엔진을 탑재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지금 한창 라스푸티차가 진행 중인 우크라이나 전장에서 진흙밭에 파묻혀 제대로 움직이지도 못하고 러시아군의 먹잇감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우크라이나에 공여된 14대 중 절반인 7대만이 전투에 참여하고 있다고 하며 이마저도 기동전이나 대전차전이 아닌 진지와 참호를 파괴하기 위한 자주포처럼 사용하고 있다고 하죠. 그리고 챌린저가 겪고 있는 문제는 장갑을 늘리기 위해 기동성을 희생한 다른 나토 전차들 역시 벗어날 수 없는 문제였습니다. 각군 관계자들은 이번 훈련을 통해 자국 전차의 한계를 실감하지 않을 수 없었는데요.
동시에 차원이 다른 기동력을 선보인 K2 전차에 대한 관심도는 더욱 높아지게 되었습니다. 가장 한국적인 무기라고 할 수 있는 K2 전차는 하천과 산이 많은 한반도 지형에서 기동전을 펼치기 위해 어떤 지형이라도 거침없이 주파할 수 있는 기동성을 갖출 필요가 있었습니다. 이를 위해 1500마력의 강력한 엔진을 탑재하여 55톤의 무게에도 시속 70km라는 놀라운 속도를 확보했으며, 여기에 전 세계 전차 중에선 세계 최초로 반능동 유기압식 현수장치까지 도입하여 중량과 기동성이라는 두 가지 토끼를 모두 잡을 수 있었습니다. 보기륜 하나하나가 컴퓨터에 의해 독립적으로 통제되는 반능동 유기압식 현수장치는 주행 때 진동과 충격을 흡수하여 차체를 안정화하는 것은 물론이고 다양한 환경에서 거침없이 기동할 수 있도록 만들어줍니다. 이 유기압식 현수장치를 통해 K2는 급경사를 시속 40km의 속도로 거침없이 넘는 현존하는 전차 중 최고 수준의 야지 기동성을 갖출 수 있었죠. 또한 단순히 기동뿐만 아니라 전투 상황에서 K2의 전투력을 끌어올리는 장치이기도 한데요. K2 전차는 현수장치를 활용해 차체 전체를 낮춰 은폐하거나 주포의 고적각 범위를 일반 전차보다 크게 넓힘으로써 여러 지형에서 효과적으로 적을 요격할 수 있습니다. 남들보다 은밀하게 숨어 먼저 공격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K2에 장착된 특별한 장치는 이거 하나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전차와 같은 궤도 차량의 문제점 중 하나가 궤도가 빠지면 답도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일반적인 타이어가 달린 차량의 경우 바퀴가 터지더라도 쉽게 교체할 수 있고, 터진 상태로도 느리게나마 주행하며 현장에서 이탈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궤도는 잘 망가지지 않는 만큼 한번 망가지면 개인의 힘으로는 수리가 불가능하고 전차의 기동조차 완전히 불가능해져 버리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장에서도 궤도 하나만 망가졌을 뿐인데 전차를 버리고 도주해야 하는 상황이 셀 수 없이 많이 포착됐었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한국 연구진들은 세계 최초로 동적 궤도 장력 조절기를 개발하여 K2 전차에 적용했습니다. 이는 불규칙한 노면을 주행하는 전차의 궤도 장력을 일정하게 유지해 주행 중 궤도 이탈을 방지하는 기술로 덕분에 K2 전차는 어떤 험난한 지형에서도 안정적인 주행이 가능합니다. 테스트 과정에서 연구진들이 어떻게든 K2 전차의 궤도를 벗겨내기 위해 다양한 시도를 했었지만 전부 실패했다고 하죠. 이렇듯 한국 연구원들은 K2 전차의 기동성을 높이기 위한 기술 연구에 매진해 왔었고, 이번 나토 훈련과 우크라이나 실전 기록을 통해 결국 한국이 옳았다는 사실이 또 한 번 증명되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여기에서 멈추지 않고 미래 전차로 향하는 K2의 다음 단계를 제시하며 또 한 번 방산 시장의 파란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바로 K2 PIP로 불리는 K2 전차 개량 계획으로, K2가 어떻게 진화할 것인지 최근 유럽의 한 방산 매체를 통해 그 정보가 공개되었습니다. 가장 먼저 K2의 반능동 유기압 현수장치가 완전한 능동 유기압 현수장치로 업그레이드됩니다. 기존 K2의 유기압식 현수장치가 반능동형이라 불리었던 것은 지형 지물의 앞쪽 휠이 닿은 후 서스펜션이 변하는 정도에 따라 뒤쪽 휠을 조절하는 방식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새롭게 개량될 K2 전차에는 고해상도 지형 스캐닝 시스템을 탑재, 차량의 현수장치 시스템과 통합되어 고르지 못한 지형에서 50m 반경 인근 지형을 스캔, 미리 지면의 상태를 파악하여 먼저 휠의 높낮이를 조정하는 진짜 능동형 현수장치로 거듭나게 될 예정입니다. 안 그래도 세계 최고 수준인 주행 성능이 한 단계 더 진화할 거란 것이죠. 또한 드론, 대전차 미사일에 대응하기 위한 하드킬 능동방호 체계가 탑재될 것이며 개발 중이었던 비활성 반응 장갑까지 장착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전차의 가장 핵심이 되는 주포가 새롭게 교체될 수 있다고 하는데요. K2의 기존 55구 경장 120mm 활강포는 지난 2008년 국방과학연구소와 현대위아에서 공동 개발한 것으로 경량의 고강도로 설계되었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경량화한 덕분인지 동일한 120mm 55구 경장인 독일 라인 메탈사의 R120 활강포보다 사거리가 1km 정도 짧은 특징을 가지고 있었죠. 전차의 방호력이 높아짐에 따라 우리 군에선 활강포의 위력을 높이기 위한 여러 방안들을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기존 재래식포는 위력을 높이려면 무조건 구경을 키워야 하고, 이러면 포탄 탑재량이 필연적으로 줄어드는 문제가 뒤따르게 됩니다. 그렇기에 고민을 거듭하던 전차 개발자들이 찾아낸 대안이 바로 전열화학포입니다. 개량형 K2에는 기존 활강포보다 차원이 다를 정도로 강력한 차세대 포신 전열화학포를 장착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기존 재래식포는 장약과 같은 추진제를 폭발시켜 포탄을 날려보내는 방식이었지만, 전열화학포는 추진제가 폭발하는 순간 발생하는 화학에너지를 전기에너지로 제어하여 포탄을 가속하는 방식입니다. 복잡한 말이지만 쉽게 이해하자면 기존 재래식포와 레일건의 장점을 조합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를 통해 기존 재래식포의 한계를 뛰어넘는 사거리와 관통력을 발휘하는 것이 가능하죠. 우리 군 역시 전열화학포의 가능성을 높게 보고 이전부터 개발을 진행해 왔었고 실제 120mm 전열화학포를 만들어 실사격을 수행하는 단계까지 도달해 있습니다. 이번 나토 훈련으로 유럽에서 탑 클래스 수준에 도달했다는 것을 증명한 K2 전차이지만 발전을 멈추지 않으며 한국 방산이 어떻게 아주 짧은 시간 만에 방산 대국들과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게 되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국 방산에 멈추지 않는 발전을 기원하며 새로운 소식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를, 다른 이야기도 궁금하시면 구독을 눌러주세요.